안녕하세요. 이어서 아바타 팀 인턴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. 저는 햅틱 디바이스를 위한 구면 병렬 기구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스터디를 한 정윤종입니다. 먼저 연구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, 그다음에 찾아본 다른 선행 연구들,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 결과, 그리고 결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선은 연구 목적은 이제 아바타 로봇을 조종할 때 손목 부위의 그 햅틱 반응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구면 병렬 기구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이러한 기구의 이제 워크스페이스나 그리고 성능, 또 싱귤러리티는 어디서 발생하는지, 그리고 또 글로벌한 토크를 주기 위해서 모터 토크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연구들을 조금 찾아봤는데, 우선은 첫 번째로 찾아본 내용들은 이제 말씀드린 그 3자유도의 구면의 그 방향 움직임, 그러니까 S 조인트의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R 조인트와 P 조인트의 어떤 조합들이 필요한지,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었고, 또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가장 간단한 형태가 이제 그 그러니까 세 개의 다리가 있으면서 그 각각의 다리가 세 개의 R 조인트로 구성된 그런 3RRR 그 구면 병렬 기구가 가장 대표적인데, 이제 그런 기구들의 워크스페이스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, 또 그런 것들의 성능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링크의 길이 같은 것들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선행 연구들을 찾아봤었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우선은 워크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워드하고 인버스 키네마틱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,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또 그런 것들의 자코비안을 구하는 게 주된 목표가 되었고요. 그리고 또 자코비안을 구하면 이제 토크도 구할 수 있고, 그래서 이러한 지표들을 바탕으로 또 이제 선행 연구들에서는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링크 길이 최적화 등을 진행한 연구들이 있어서 그런 논문들을 찾아봤고, 그래서 이제 3RRR 그 구면 병렬 기구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주로 하고자 했던 내용은 3RRR에 대해서 그 기존 논문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재현해 보고, 그리고 그거를 이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영상에 있었던 2RRR 병렬 기구에 대해서 또 비슷한 방식으로 적용해 보는 것을 목표로 이제 2달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. 제가 일단은 첫 번째로 3RRR 그 구면 병렬 기구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한 내용은, 첫 번째로 제 워크스페이스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 그 엔드 플랫폼의 오리엔테이션에 따라서 그 조인트 앵글에 해가 존재하는가, 이거를 이제 찾아보면 결국에는 그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이 기구가 가질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벡터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 네, 수학적으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자코비안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선행 논문들에 나와 있던 내용이라서 이거를 이제 매트랩 코드로 제가 구현을 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왼쪽 그림처럼 구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가 구한 워크스페이스가 사실은 다른 논문에 나와 있던 그 오른쪽에 있는 그런 그림들과 비슷하게 나온 것 같아서 이제 잘 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 그림은 지금 워크스페이스의 한 단면이고, 사실은 네, 3차원 워크스페이스 상에서 이런 식으로 전체 워크스페이스를 조금 구해 봤는데, 그림에서 일단은 그 이제 점들의 색깔이 다른데, 빨간색 점은 그 텍스처리티가
0.2 이상인 점들, 파란색 점은 0.1과 0.2 사이, 그리고 노란색 점은 0.1 이하인 점들을 그렇게 표시를 했고요. 그다음에 표시된 점들이 이제 이 기구가 가질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표현하는 점들입니다. 그래서 사실은 워크스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점들이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그 바깥쪽 점들과 안쪽 요 점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구를 실제로 만들게 된다면 요 안쪽에 있는 영역들만 사실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 그다음에 이제 투알랄랄 병렬 기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어 네, 자코비안과 또 워크스페이스를 구해 봤고요.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한 토크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터 스펙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자코비안의 그 고유값을 구해서 그 최대값을 알게 되면 이제 글로벌한 토크를 주기 위해서 모터 스펙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또 알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또 비슷한 작업을 했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투알랄랄 그 구면 병렬 기구에 대해서도 워크스페이스와 성능, 그리고 이제 토크가 얼마나, 모터 스펙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진행했고, 어 네, 그래서 지오메트리가 그 주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진행한 부분은 이러한 그 구면 병렬 기구들의 주어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런 그 워크스페이스하고, 그리고 매니플러빌리티, 그리고 또 토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진행했다고 할 수 있고요. 이제 당초에 계획했던 이러한 성능 평가를 바탕으로 이제 링크 길이 최적화를 하는 부분은 사실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게, 이게 워크스페이스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점들 상에서 사실 하나하나 다 계산을 반복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려 가지고, 주어진 지오메트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. 근데 사실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오메트리를 바꿔가면서 또 이러한 것들을 반복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요. 그래서 사실 매트랩상에 이런 점 하나하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대신에 이제 그 임플리시트한 펑션을 3 차원 그래프를 그려주는 기능은 또 굉장히 빨리 돼서 이러한 것을 활용해 보면 워크스페이스 정도는 좀 빨리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또 이제 구면 병렬 기구를 사실 설계하는 게 그 손목 햅틱 반응을 위해서 설계를 하는 것인데, 그러면 사실 아주 큰 워크스페이스가 필요하다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손목의 워크스페이스를 커버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, 그런 그 손목의 워크스페이스가 주어졌을 때 어 그러니까 그 워크스페이스 상에서만 점들을 샘플링해서 분석을 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. 또 제가 이제 사용한 지오메트리는 제 그 시메트리컬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한 거기 때문에, 또 사실 시메트릭하지 않은 메커니즘이 오히려 더 손목의 워크스페이스를 잘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.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